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김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기독교 노조 현황을 좀 살펴보고 취재를 좀 했어요. 기독교 언론의 기독교 노조 언론, 현황. 네, 기독교 언론의 노조 현황을 좀 짚어볼 텐데요. 취재해 보시는 거 어떤가요? 노조 실태. 새삼 이제 개신교계 언론 환경의 좀 엄혹한 현실을 좀 단면을 좀 보게 되는데요. 노조의 유무가 뭐 언론 자유의 어떤 뭐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또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기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안에 공신력 있는 언론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국 크리스천 기자협회가 있습니다. 주요 교단지 또 방송사가 이렇게 있는 곳인데 한 16군데 있나요? 네, 16군데 거기에 이제 뭐 구티비 안에 또 데일리 굿뉴스라고 하여튼 그것까지 포함하면 뭐 17개 정도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노조가 있는 곳은 두 곳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CBS와 국민일보인데요. 그리고 이제 감리의 교단지인 기독교타임즈도 노조가 있었지만 지난해 그 폐간을 결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6곳 좀 넉넉하게 잡으면 17곳 중에서 노조가 있는 곳은 CBS랑 국민일보 두 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지상파 방송이면서 종합일간지. 네. 예. 뭐 노조를 만들면 이렇게 폐간된다라는 어떤 뭐 공식을 그런 또 보여주는 기독교 씁쓸한 또 타임즈. 현실을 보여주는 게 기독교 타임즈의 사례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 국민일보나 CBS나 또 개신교 언론이라고만 하기에는 또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시사 보도도 하고 또 CBS 같은 경우 일반 대중음악도 틀고 하니 그 세상과의 교합점이 많잖아요. 네. 근데 기독교 언론, 오로지 뭐 복음만 전하고 교계 소식만 전하는 찬양만 틀고 네. 이런 데는 지금 노조가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 직원들 중에서도 노조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직원들도 저도 이제 개신교계 방송이 있을 때 꽤 많이 봤었거든요. 네, 노조가 생긴다고 해도 그리고 크게 뭔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또 위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그런 사람들 위주로 뽑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 뽑을 때 굉장히 고민했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국장이 처음에 저한테 이제 합격 전화를 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본부장이 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눈빛은 마음에 들었대요. 그런데 사고 치면 크게 칠 것 같다고. 뭔가 고집이 있어 보인다. 굉장히 투시력이. 영안을 갖고 네. 계시네. 영안. 네. 영안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좀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도 뭐 노조를 운영하는 곳은 두 곳이 있는 거고 그 나머지도 좀 노조를 운영하려고 시도했던 곳들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과거 교단지에도 노조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장통합의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 그리고 이제 예장합동의 교단지인 기독신문을 대표적으로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둘 다 2000년대 초반에 노조 설립을 시도했었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노조가 설립됐었더라도 이제 이후에 뭐 3년, 뭐 6년 뭐 이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해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힘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아무래도 뭐 처음에 그 센터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개신교 내 좀 뿌리 깊은 뭐 노동이나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들, 그리고 이제 특히 노조하면 뭐 빨갱이다. 뭐 지금도 이제 그런 인식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설립 자체도 어려운데 워낙 이제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사실은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긴 한데 또 인원들이 소수고 노조하는 인원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을 안고 사실 할 수밖에 그렇지. 없는 상황인데 회사의 표적이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차근차근 뭐 개선되는 것이 있으면 또 그런 거에 희망을 가지고 노조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런 어떤 뭐 승리의 경험보다는 패배의 경험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좀 그런 이렇게 지속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또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단지든 방송사든 그 운영 주체가 사실은 노조에 대한 그런 뭐 설립을 지원한다거나 또 활동을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이렇게 위안의 실험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교단지 네. 우리나라 이제 빅3 교단이라고 하는 예장 통합,
합동, 감리교. 여기에 그 교단지에서 노조가 생겼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그 교단 내에 진보 보수 색채의 목사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합동은 좀 아닐 수 있는데, 그러나 또 이 신문사의 그 사주는 몇 년에 한 번씩 또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 노무 관리를 한다든지, 그건 뭐 사유한다든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틈을 빌어서 노조 설립은 가능했던 거예요. 시도는 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네. 노조 간판까지 달았던 건데, 근데 이 지속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작심하고 노조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경영진이 들어와 버리면은 견디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세우기는 쉽지만 유지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결국에는 노조가 사라진. 그리고 노조가 있다고 해도 굉장히 유명무실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사실 그 노조를 좀 제대로 운영해서 그 이제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까지 막으려고 했던 사례가 기독교 타임즈였던 건데 결국 이렇게 폐간된 거고 거기에 몸담았다가 지금 평화나무까지 오게 된 게 바로 여기 김진수 기자입니다. 예. 네. 예. 그래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도 참 노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일보도? 글쎄요. 2012년에 있었던 그 조민재 씨가 그 외국인 아닙니까? 네네. 그런가요?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의 그 신문법을 보게 되면은 종합일간지의 그 대표는 외국인이 할 수 없어요.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일보 발행인인데 그 미국인인 거예요. 조 사무엘 민조, 조 사무엘 민조인데 그래서 이제 아웃됐지. 아웃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조씨 일가, 조용기 목사 일가의 국민일보 장악직이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노조의 그 투쟁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파업도 있었죠. 결국 뭐 졌다고 봐야 될 텐데 그 이후로 이렇다 할 노조 활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좀 국민일보 노조도 그냥 노조로서 존재할 뿐이지 예를 들면 회사의 뭐 편집권 침해라든지 터무니없는 이런 종교면 기사, 종교면 기사에 대한 어떤 내부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데도 할 뿐이에요. 그냥 하고 말 뿐이야. 이게 실질적인 변화의 동력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도 지금 유명무실화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노조가 뭐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도 네. 과거 좀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심의 그런 지배 구조에서 뭐 어쨌든 형식상이긴 하지만 그 재단으로 이렇게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이 기독교 언론의 근본적인 이 생태계의 한계라고 하는 지점을 좀 이 기독교인 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될 지점이 뭐냐면 예장합동이 뭐 기독신문이고요. 또 예장통합은 한국기독공보, 뭐 감내에는 기독교타임즈, 그리고 뭐 국민일보서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 설립이나 이 소속 교단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방가를 깔 수가 없죠. 이제 그러한 구조와 마찬가지로 합동교단에 소속돼 있는 기독교 신문 기자들 그리고 뭐 통합교단에 소속돼 있는 한국기독공보 기자님들께서는 본 교단의 뭐 목회자나 어떤 비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널리즘 정신을 구현해서 비판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입니다. 아니 그 예. 기독공보가 저 영성교회 세습 비판하는 건 난 못 봤어요.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예. 내부적으로 또 이제 그런 예. 마음이 있더라도 또 여러 채널로 음. 또 이런 압박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뭐 이제 세습 반대하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실으면 위로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김준수 기자님께서 계셨던 그 기독교 타임즈가 이제 감리 교단 소속 기관, 네네. 예, 교단지인데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말 찾아보기 힘들게 교단의 감독 전명구 회장을 비판 기사를 실으셨었어요. 네. 그러다가 기자님들께서 정말 많은 그 순환과 고초를 겪으셨죠. 예. 이분 저희 회사로도 전화하셨었어요. 저 다시 재입사한 한 경제지에 입사하기 직전에 제가 이 전명구 회장 찾아갔었는데 입사도 안 한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압력을 넣으셔가지고 기독교 타임즈 그 뭐 투쟁 당시 이제 김은혜 목사님과 또 센터장님이 또 이렇게 연대해 주셔서 이렇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왜 경제지 기자가 뭐 이런 종교 일까지 뭐 이렇게 하느냐 뭐 그런 거였죠. 뭐. 아니 빤스 목사는 왜 목사가 이렇게 세상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나? 그거 괜찮다 그럼? 아닙니다. 네. 저 기자 좋아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이유를 그렇게 달았어요. 지금 감리교가 종교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계셨던 신문사 이름이 소비자 경제. 네. 소비자 경제입니다. 제가 그 이제 경제지에서 프리랜서로 조금 일을 하다가 그냥 아예 입사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기간이었어요. 그 기독교 타임즈 관련해서. 아, 그때 좀 그 시기였군요. 네. 그랬더니 그래서 입사 결정하고 입사 결정을 한 후였는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회사, 제대로 정식으로 입사하지도 않은 회사에 막 전화해가지고 또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런 걸 보아하니 위에 계신 불이익주라는 분들이 얘기죠 한마디로. 예. 네, 위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압력을 넣는지 네, 살펴볼 수 있었고 물론 그 회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언론의 어떤 노조 상황을 살펴본 이유는 언론으로서의 어떤 독립성을 가져야만 어떤 기독교 언론들의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그렇죠. 사실 한번 살펴본 거잖아요. 예. 근데 과연 노조가 생기면은 그게 또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있기는 해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시들시들하다가 스스로 그냥 자멸하게 뭐 노조가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노조의 간부로 이랬다 조금이라도 하여튼 밑보이면은 인사상 불이익만 주고 불이익만 받고 이런 식으로 도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그런 점도 있고 이제 저도 잠시 동안 이제 기독교 타임즈 통해서 그 노조에 속해서 어떤 뭐 교단 이렇게 수뇌부와 이렇게 갈등을 빚었던 경험을 비춰보면 이제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 되게 든든하기도 했지만 정말 뭐 인원수라든지 여러 뭐 그런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더군다나 기독교 타임즈는 이제 그 전에 노조가 생겼던 이유였던 그 감독회장 선거 사태 당시에 이제 어떤 뭐 편집권 독립과 뭐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좀 출발하신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 타임즈 이제 수뇌부들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이제 편을 들고 교단 정치에 이제 깊숙이 개입했다는 그런 원죄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저희들이 어쨌든 전명훈 감독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표하고 또 이렇게 비리들을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보도했을 때도 그 교단 분위기가 아니 뭐 기독교 타임즈가 뭐 언제부터 예를 들면 뭐 정론 집필했다고 새삼스럽게 그러냐 어떤 뭐 정치적인 뭐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도 되게 많았고요. 그때 신동면 편집국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까지도 제가 들었었냐면은 이 노조위원장처럼 이렇게 노조를 설립한 것 자체가 뭔가 권한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걸 노리고 하는 거다라는 식의 얘기까지도 제가 권력을 들었는데요. 얻기 위해서. 예. 그 노조하면 권한만 따르지 무슨 개신교 언론사 안에서 권한이 다릅니까? 그들이 가장 그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민주노총 아닙니까? 민주노총 뭐 사람 모아가지고 뭐 이 사회를 흔들고 이놈들이 지금 그 민주노총처럼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민주노총하고 그림자만 겹쳐도 이건 민주노총 DNA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포를 극대화하죠. 예. 그 사실 뭐 기독교 타임즈 사태의 발단도 물론 제가 그때는 입사하기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독회장이 뭐 이런저런 행사 다니고 뭐 이렇게 뭐 후원금도 전달하고 뭐 그런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진을 일면에 배치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그때가 4월달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뭐 민주화 기념으로 뭐 특집 기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치적을 알리지 않고 교단지가 왜 쓸데없이 뭐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일면에 배치하느냐. 야, 이게 지면을 사유하려고 했었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뭐 그 몇만 무슨 뭐 전도운동 백만 본부? 전도운동본부 관련해서도 맞아. 이런저런 이미 이야기가 전도운동본부가 하나 있는데 그걸 그 감독회장이 또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사실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치. 기독교 타임즈가 기사화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고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참 답답한데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교단지에 있는 모든 언론사가요. 16개의 언론사와 방송사가 한꺼번에 노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투쟁하면
안 될까?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 안 되나요? 자기들 노조가 그 서 있기도 힘든데 연대한다?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예전에 기독교 TV 노조 사무국장 하면서 느낀 건데, 야, 이건 참 뭐랄까 그 항상 노조위원장이 사무국장이 우리 조합원들을 솔직히 믿지 못해요. 그 사장이 나와서 뭐 좀 눈물 한 방울 흘리면 눈물 한 방울에 탈퇴원서 2장 이런 식으로 항상 오늘 2방울 흘렸다 그러면 넉장 내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뭐 이런저런 채널로 또 회유나 뭐 그런 것도 그렇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부당 노동 행위가 이루어져도 노조 탈퇴하라고 막 그렇게 유무형의 압박 혹은 회유가 들어가면은 꼼짝 없어요. 사무국장이었던 김용민 이사장께는 뭐 이렇게 회유나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아, 나는 뭐 진작에 내놓은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짓을 했다가는 바로 이게 뉴스 엔조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까발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한테는 아예 뭐 말도 안 건넸어요. 아니, 좀 이렇게 둥글둥글한 척하면서 그런 거 하나 포착해 주시고. 제가 그런 융통성이 없어서 여태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융통성 있는 삶을 삽시다 우리 모두. 예. 아, 진짜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CTS도 그 이후로는 계속 노조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저희 거죠? 이후로 끝났어요, 사실은. 네, 저 4년인가요? 2002년 11월 그 구조조정 합의 이후로 사실상 네. 노조는 끝났어요. 거의 한 뭐 10년 동안 계속 없는 거고. 10년이 뭡니까? 내년이면 20년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아, 그러네요. 예, 예. 계산을 잘못, 그러네요. 네. 20년이군요. 20년이에요. 없어졌어요. 아마 그 기록도 없을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사실 이제 IM 선교회 관련해서 CTS가 진짜 열심히 이제 보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 내렸어요. 최근에 그래요? 기사를 다 내렸는데 IM 선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도했던 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행사 소개나 행사 속에는 홍보 기사를 많이 올렸었는데 CTS가 사실 방송에는 어느 순간부터 좀 관심이 없고 교육 사업에 주력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이제 다음 세대를 좀 아이템 삼아서 뭔가 네. 새로운 활동들을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강영철 회장님의 따님의 어떤 그림자가 느껴집니다. 예. 근데 노조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도 노조 차원에서 조금은 더 빨리 걸러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노조가 강해야 되는데 막 눈물 한 방울 흘리면 탈퇴원서 2개씩 들고 오는데 그건 정말 존재하기도 버거운 거예요. 유지하기도 어려운 거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있던 그 개신교계 방송사에서 예. 그 팀원들한테 노조 얘기 한번 했는데 벌써 팀원들한테까지도 설득이 안 돼요. 조직원들한테도 설득이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언제 이게 노조가 설립이 잘 됐느냐? 네. 회사가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목이 날아갈 수 있다. 이럴 때는 뭐 무슨 월급에 밀리거나 뭐 그렇지. 네. 이럴 그렇지. 때는 그러니까 사실 CTS 노조도 이 1997년 IMF 외환 위기 시기에 설립이 됐어요. 그 한참 정리해고 때문에 막 이렇게 태동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뭐 잘 취재하셨는데 우리 146명 중에 66명을 해고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고했느냐. 정말 아주 그 당시 경영진이 정말 비열했습니다. 채플 있잖아요. 채플 네. 아침마다. 네. 채플 때 그 살라미식으로 오늘은 2명, 내일은 2명, 모레는 또 2명. 그러니까 어느 날 랜덤 일관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잘라서.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면은 내일 명단에 네 이름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런 시그널이지. 예. 근데 우리 저 선배, 제가 그 기독교 TV 애초에도 작가도 했었는데 PD였던 선배가 있는데 이 양반은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뭐 전혀 기독교하고는 관계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다만 아버지 어머니가 소망교회 나가셔가지고 기독교 TV에서 뭐 PD가 필요하다. 그 당시 영상 제작 인력 자체가 네네네. 완전 품귀였으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면접을 봤죠. 일단 EBS에서 AD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 자네 하나 물어보겠네. 성경이 몇 권인가 딱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이게 무슨 말인가? 2권입니다. 어째서 2권인가? 집에 한 권 있고 집에 한 권 있고 이번에 기독교 TV 들어오려고 또 한 권 샀다고. 예, 그래서 2권이라고. 다른 위트 있는 대답이 위트가 아니라 그 양반 최선의 답이었어요. 그게 진짜 몰라서 그렇게 다 몰라서 얘기한 거예요. 몰라서. 네. 근데 이제 그 선배가 이제 그 명단에 포함이 됐네. 어떻게 됐느냐? 이 선배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채플 예배 드리는 예배실, 이게 스튜디오인데
갑자기 뭔가 연기가 하나 피어올라요.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이제는 뭐 예. 그러더니 1층으로 내려가서 퇴직금 줘! 그 예배를 드린 와중에 그냥 하신 아니야, 거예요? 예배는 끝났고, 아, 끝나고? 거기 이제 아. 구조조정 발표를 했단 아, 예, 말이야. 예, 예. 뭐 예를 들면 홍길동 했는데 갑자기 홍길동하고 내리는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야, 실내에서. 이 선배가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되게 궁금한 분이긴 하네요. 아,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아주 진짜 개그맨보다 더 웃긴 분이었어요. 예, 근데 화나면 정말 무서운 분이고, 예, PD로서 참 존경하는 분인데, 하여튼 그 CTS가 그렇게 해서 그런 외환위기 시절에 막 해고의 바람이 불 때 노조가 결성이 됐는데, SBS도 그래요. SBS도 그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그때 처음 노조가 생긴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국면에. 예.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예. 그래도 어떤 그런 그 고용의 위기가 느껴질 때 평소에 그 신앙 고백 차원에서 신념으로서 노조는 빨갱이다 하는 사람들도 다 그때 되면은 노동조합 만드는 법 검색합니다. 예. 그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달랐지. 그 감경철 회장이 회사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유화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을 내쫓으려고 했지. 그 예를 들면은 이 애초에 외환위기 이전에 입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나는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인데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노동조합 휴면 상태였는데 활동 노조로 바꿔가지고 사무국장으로 진두지휘했다가 이거 당했습니다. 이거 당했는데 이거는 뭐 해고는 아니고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명예퇴직인데 날이 명예퇴직이죠. 잘리신 거죠. 잘린 거지. 근데 나는 우리 강경철 회장님 정말 놀란 게 뭐냐면은 나를 그렇게 미워했거든. 너무 미워했어요. 이걸 말할 수 없이. 근데 내가 그 구조조정 당할 즈음에 2002년 11월 9일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에 온 거야, 이 양반. 설마 축의금도 냈지. 화환까지 가져왔어, 화환까지. 오. 그래서 내가 이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겠다. 야, 이런 멘탈은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예, 그렇잖아요. 천하의 죽일 놈, 이제 곧 나갈 놈인데 와가지고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나를 또 고소했습니다. 이거 과정에서 명예훼손했다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나가서 그때 조사받았지. 그건 정말 맞을 겉으로 뻔했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네요. 몰라요, 난 난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그때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딴 거는 둘째치고 빨리 사표 내라. 그 구조조정 합의를 했거든. 빨리 사표 내라고. 그 앞장섰던 분이 이제 전무님인데 전무님을 우리가 별명을 GT라고 정했어요. GT. 꼴통. GT. 그 양반이 GT라는 말을 또 어디서 듣고 왔나 봐. 그래서 뜻까지 아시고. 혀가 짧아가지고. 네. 근데 그 내 별명이 GT라고 하는데 어때서 GT일까? 이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멘붕이 왔어요. 그 양반 앞에서 저님 솔직히 꼴통입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질 발휘해서 굿 티처. 굿 티처. 그렇게 좋은 뜻이었어?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셨던 그 전무님이 사표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직접 오셔가지고 왜 사표 안 내냐고. 그러더니 안 낸 게 아니라 내가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써왔더라고 자기가. 사인만 하면 되고. 딱 봤는데 바로 사인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은 퇴직일 2002년 11월 30일. 2002년인데 공을 하나 더 넣으셨어. 2002년 11월 30일. 그래서 2002년에 나는 퇴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02년에. 그러면 아직 재직자. 있는데 내가 언제 2002년 11월 30일에 퇴직하려고 했냐고. 2002년에 하려고 그렇게 사인했는데. 예. 그렇게 얘기해도 될 문제였습니다. 예. 절차상 하자로 이렇게 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네. 또 사실 무노조 경영하면 또 극동방송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여기는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네, 그런 분위기인데요. 예, 그래요. 네. 극동방송 역사를 통틀어서 드러내놓고 김장한 목사하고 이렇게 대립각 세운 사람은 김용민이밖에 없다고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서 노조를 만들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를 만든다 한들 노조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아주 뭐 철저하게 사유화가 된 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몇 차례 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80년대 후반에 또 90년대 초에 막 그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을 그 무렵에 우리도 이 회사도 노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때 김장한 목사가 여러 직원들한테 한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지금은 아주 선교사로서 활동하시는 그 선배 말씀에 의하면은 노조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농담 아니고 김 목사님 지나가실 때 흙을 누가 던지면 웃지? 그 진지하게 얘기했죠. 진지하게 진짜 지나가실 때 흙을 던지면은 그때 노조 설립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 네. 근데 참 너무 그 선배 얘기는 기가 막힌 일을 한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굉장히 먼 곳. 그러니까 극동방송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홍대 입구역에서 좀 더 들어가는 곳에서 저녁 식사를 몰래 모처에서 이제 결실에서 하셨는데, 결실에서 한 예. 4명인가 5명인가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김장한 목사가 불렀대. 그랬더니 야 너희들 노조 만든다며? 죽을래?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왜 죽을래 이 분위기. 그 말이죠. 네. 아 당시에 무슨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80년대 후반이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밀고를 한 거지 한마디로. 그 믿을 수가 없는 구조 속에서 극동방송은 아예 뭐 노조는 논의조차 없었던 거고. 예. 그러니까 저나 뭐 이렇게 바위에 그 타격되는 계란 같은 한번 역할을 했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 극동방송이 어마어마한 김장한 목사의 개인 방송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노조위원장의 심정으로 평화나무가 열심히 또 이렇게 극동방송 내부의 사유화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극동방송 직원이면 평화나무한테 고마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실제로 들었어요. 네. 지금 거의 그 극동방송 어둠의 사보가 됐어. 우리 평화나무가. 어둠의 사보. 어둠의 사보. 아니, 극동방송 얘기를 이렇게 다뤄주는 데가 평화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판단하건데 김장한 목사의 신임을 받아서 지금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들 빼고는 다 평화나무를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인들이 어느 못하는 정도냐면 얘기니까. 제가 그 극동방송에 업무 차간 게 아니고요. 좀 그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미팅 할 게 있어서 잠깐 거기 들렸더니 어떤 PD님이 저를 알아보시면서 아유 목사님 적진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농을 던지시더라고요. 네,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도 하나 좀 더 얹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회사 다닐 때 저희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뭐였어요? 김장한 목사가 이제 곧 은퇴한다. 이게 첫 번째 희망이었고 그와 결부된 진정한 희망이 뭐냐? 지금 생각해도 참 너무 창피하고 쪽팔린 그런 희망이었는데 그 아드님은 참 인격적이더라. 그 아드님이 극동방송의 대권을 이어받으면 우리는 그때 이제 나아질 비로소 거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아니 그 김 목사 아들한테 대권이 넘어가는데 그 시대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노예 근성입니까? 예. 그러네요. 참 그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건 이제 나와서 든 생각이지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아마 거죠. 지금도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안에서. 근데 뭐 인격적인 하시더라고요. 네, 질문에도 진짜 거짓 없이 말씀해 주시고. 김요한 목사 좋은 네. 분이에요. 좋은 분.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와는 근데 또 별개로 우리가 또,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니까. 당연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노조는 네. 진짜 불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이 교인분들의 기본적인 그 마인드에는 뭐가 있냐면 이분들 신앙관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정이나 이런 어떤 그 1인 지도자에 의한 이런 치리가 상당히 이분들한테는 이게 독재나 과거 체제나 구습이 아니라 되게 좋고 선량한 것으로 인지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흔히들 그 사사기 맨 끝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집단 지도 체제를 예. 선포한 건데.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이 머릿속에는 공산주의는 최악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래서 최선이 아니라 이 정치 시스템 중에
공산주의는 최악이지만 민주주의는 차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도 아니고 예, 차악입니다. 차악. 인간이 만들어낸 인본주의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죄악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는 차악인데 그 중에서도 그 민주주의 자체를 인본주의에서 발현된 차악으로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생각이 있냐면 무슨 민주적 운영 방식, 뭐 민주적 제도 이런 민주자가 붙으면 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배나 통치에 반하는 느낌을 받으세요. 아니 하나님하고 정당원도 맞먹는다. 계속 예. 자유민주주의 부르짖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대적하기 위한 워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뭐가 있냐면 노조, 노동조합, 민주적 운영, 어떤 회사를 민주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이나 무슨 요구가 이렇게 딱 필요한 워딩이 나오면 이것 자체가 뭔가 회사 CEO나 이사진이나 그 지도자들로부터 하극상적인 스탠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 자체를 반기독교적이고 좀 이렇게 심하게 보시는 분들은 사탄적인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들 예. 생각대로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교회든 예. 기독교 뭐 이랜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옛날에요? 그러니까 네. 교회든 어떤 집단이든 기독교계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노조에 관련된 설립이나 이런 분위기는 전부 다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뭐 극단적인 경우 마귀적으로 악마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심하다는 거예요. 아니 공산주의 반대말이 민주주의라고 사실 부르짖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 독재의 반대말이 민주주의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의 반대는 이제 자본주의고. 자본주의, 자본주의. 그러한 기본적인 이렇게 분리의 개념 의식조차 없으시다 보니까 예, 그냥 북한은 공산주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그렇게 그냥 단순화시켜 그 생각하시는 민주주의라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적 운영에 대해서는 이건 또 반성경적이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차악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지만 교회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신 거죠. 그러네요. 주수 기자 취재 열심히 해왔는데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생각 좀 많이 하셨어요? 제가 취재하면서 이제 벽에 언론에 종사하셨던 또 종사하고 계신 뭐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뭐 종합해 보자면 이제 뭐 교단지든 뭐 방송사든 그 언론은 언론으로 보지 않고 기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셨지만 사실 이제 노조가 설립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잘 운영될지에 대해서도 되게 회의적으로 이렇게 다 전망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노조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뭐 이렇게 자유로운 취재 또 뭐 그 근무환경 개선이나 또 그리고 최소한의 비판의 그 역할을 위해서라도 또 노조가 뒤에 있어야 아, 그럼요.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만약에 이제 뭐 노조가 있었다면 뭐 사랑의교회나 명성교회 사태 당시에도 뭐 교단지들의 어떤 뭐 보도 스탠스가 뭐 무조건 뭐 비판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뭐 개신교 언론이기 때문에 뭐 노조가 어렵다기보다는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노조 그 설립이나 활동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또 평화나무가 또 이렇게 언론계든 뭐 그런 뭐 노동문화 개선에 대해서도 좀 그런 걸 좀 제시하는 역할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 우리나라의 그 노조 조직률이 많을 것 같죠? 10%에 10%. 예. 근데 기독교 언론을 보면 10%가 뭡니까? 1%나 됩니까? 100%도 안 되는 예. 그 사실 저는 아까 그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자신임을 좀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뭔 반드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 말은 하나님 말처럼 받들어야 한다. 이런 사고를 하는데 그거는 개혁신앙이 아니에요. 개혁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 소통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를 가지고 말이야. 왜 자꾸 대리자가 있어야 하고 이런 대리자에게 그 말하자면 비판과 견제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음험한 일이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배역하는 것이다. 응?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바라보기는 좀 기독교 언론들이 좀 건강해지고 그래서 교계 생태계도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차라리 다 없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러면 끝으로 뭐 방송 보신 분들이 그렇게 너희 뭐 개신교계 언론 노조다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뭐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막 걸음만 하는 단계고 또 지금도 여전히 뭐 노조가 됐든 혹은 다른 형태가 됐든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이사장님? 아유, 그럼 저는 이미 작년에 우리 노동조합 설립을 네. 권면했습니다. 예. 그 노조가 노동자의 결사체이기도 하지만은 또 새로운 또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평화나무 노동조합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예. 저 센터장이라서 노동조합에 가입 못하는 가입 안 되지. 너무 네. 속상하네요. 사측. 사측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측이지만 근데 저희 사용자. 예. 회사 사용자마저도 약간 노조위원장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안 그러네요. 됩니다. 예. 네, 행복합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